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김지선입니다.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 가운데 하나가 고객 응대, 그러니까 지원이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콜센터입니다. 컨택센터라고 불리는 이 분야의 글로벌 1위 기업이 바로 제네시스가 되겠는데요. 오늘 제네시스와 함께 국내 기업이 어떻게 컨택센터를 운영을 하고 최근의 트렌드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네시스 코리아 윤준경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네시스 코리아의 윤준경이라고 합니다.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고요. 컨택센터에서 최근 다양한 변화에 맞춰서 거기 기업들이 어떻게 컨택센터를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변화 속에서 컨택센터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어떻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컨택센터를 준비해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에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지금 진행 중인데요. 설문과 이 질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컨택센터 트렌드와 그리고 클라우드 컨택센터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경 이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 내용은 크게 저희 회사 소개부터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전자신문에서 행사하는 이 행사에 저희가 나와서 이제 알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서 저희 제네시스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 이렇게 변화가 많은 환경 속에서 컨택센터들이 어떠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제네시스가 가지고 있는 컨택센터 솔루션과 그 또 컨택센터 클라우드 기반의 컨택센터를 도입 시 어떠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네시스 회사에 대한 소개입니다. 제네시스는 1997년도부터 시작해서 약 25년 이상 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끊임없이 혁신을 해오면서 지속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5천여 명의 직원이 1,000개 이상의 파트너와 함께 10,000개 이상의 고객에게 그들의 고객 경험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언제 제네시스가 좀 사업을 시작을 하신 건가요? 한국에서는 98년도부터 저희가 한국 지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럼 업력이 좀 오래됐네요, 한국에서도.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저희 제네시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웬만한 그 대기업들은 다 대부분 저희 솔루션으로 컨택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기관에서 제네시스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글로벌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 리포트에서 클라우드 컨택센터에 대한 인프라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무려 11년 연속 최상위 리더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포레스터라는 시장에서 그 조사기관에서는 이 컨택센터 인프라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컨택센터도 제네시스가 가장 최상위 리더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오범이라고 하는 기관에서는 이 클라우드 기반의 컨택센터에서 약간 좀 더 코를 넘어서 이제 옴니채널 관점으로도 이제 조사를 해서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제네시스가 최상위 리더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화면은 글로벌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글로벌 이제 업체들에 대한 로고가 100대 기업이 이제 선정된 업체들의 로고가 보여지는 것인데요. 보시는 화면들 속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로고는 저희 제네시스 솔루션을 이용해서 그들의 고객에게 고객 경험을 좀 더 이제 보다 좋은 이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기업들 좀 꼽는다고 한다면 어떤 곳들을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 네. 쪽에서 저희 제네시스 솔루션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이제 하면서 컨택트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현대 기아차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 100대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들 안에 국내 기업들도 이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요즘 시대가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어떠한 변화가 있고 그 변화 속에서 컨택 센터를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IT 기기가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4차 산업 시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가 되면서 소비자들이 먼저 이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들의 변화로 인해서 기업들도 소비자에 맞춰서 옴니채널로 응대를 하고 또 고객 경험을 높여주기 위한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AI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각 기업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좀 많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고민하는 내용을 따져보니까 기존의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것도 고민이지만 이미 확보하고 있는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이탈하는 것들, 그래서 이 충성 고객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상으로 이제 빅블러 현상이 있는데요. 빅블러 현상은 뭔가 경계가 흐릿해지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국가 간의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글로벌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산업 간에도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고 또 기업 내 부서 간에도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 속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강력한 경쟁자들이 출현을 해서 기업들이 또 새로운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 요소로 이제 뉴 노멀이라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기준들, 표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더 이상 이제 맞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새로운 표준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최근 데이터 3법이라고 해서 올 초에 심의를 통과했고 지금 표준안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데이터 주권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되면서 마이 데이터를 활용한 오픈 뱅킹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새롭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정책과 어떤 기준들에 맞추어서 기업들도 빠르게 변화에 이제 맞춰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고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일반적인 변화도 그렇지만 이제 컨택 센터 관점에서 좀 갖춰야 될 필수 요소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컨택 센터는 기본적으로 고객을 응대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고객이 선호하는 조건에 맞춰서 고객 경험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 필수 조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담사들은 고객을 응대하는 상담사 관점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해결해 줄 수 있게끔 강력한 도구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 관점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빠르게 나오고 있는 변화들을 빠르게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에 대한 이제 민첩성이 필요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업들이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고객에 대한 다양한 채널들을 가지고 응대를 해야 되는데 보이스 채널들을 떠나서 이제 디지털 채널들까지도 굉장히 많은 채널들을 가지고 응대하고 있는데 이 채널 간의 단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간의 전환이 심리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고객에 대한 여정에 대한 맥락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널들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증가됨에 따라서 이제 시스템에 대한 복잡성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고 또 어떠한 신규로 구축하거나 기존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할 때에도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기술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입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느끼고 있고요.
또 기존에 있던 뭐 이기종의 시스템들을 운영하면서 고객 관점에서의 다양한 데이터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통합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고객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거나 대응력에 대한 부재 이런 부분들이 많은 기업들이 이제 컨택트 센터 관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 고민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찾아봤더니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클라우드가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컨택트 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그러면 좀 더 빠르고 쉽게 배포를 할 수가 있고 시스템 간의 연동을 굉장히 유연하게 할 수 있으며 보다 쉽고 운영이 이제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기술들에 대한 것들도 즉시 이제 적용이 가능하게 됐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성장에 따라서 쉽게 확장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뭐 축소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연하게 이제 확장이나 축소가 될 수가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비용 관점에서도 오펙스 모델로서 초기 투자에 대한 이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담을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클라우드가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의 현황인데요. 클라우드 시장 현황을 보면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더 이상 클라우드가 이제 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 우리 현 생활 속에 이제 와닿아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국내에서도 공공 부문에서 G클라우드로 이제 공공 서비스들이 전환을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또 심지어 금융 서비스도 클라우드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기사들을 국내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클라우드가 우리 현실에 이제 바로 와닿아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클라우드를 도입 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던 많은 업체들이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솔루션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 뭐 클라우드라고 해서 다 똑같은 클라우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한 아키텍처 성숙도 모델을 통해서 각각의 제공되는 벤더사들이 제공하는 솔루션들이 어느 수준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이 고객 사용자분들께서 좀 판단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성숙도 모델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 성숙도 모델은 크게 성숙도 네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고요. 성숙도 레벨이 낮은 매니지드 서비스부터 호스팅 서비스, 어댑티드 클라우드, 그리고 트루 클라우드 이렇게 네 단계로 성숙도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매니지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전용 서버에다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방식을 말하겠고요. 그 다음에 호스팅 서비스는 데이터 센터의 가상화 서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 서비스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든지 뭐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그러한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에서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이 어댑티드 클라우드 방식이고요. 트루 클라우드는 아예 처음부터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단계부터 이 클라우드 플랫폼의 기능들을 맞춤형으로 이제 최적화해서 개발을 한 것들이 이 트루 클라우드 방식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성숙도 레벨에 맞춰서 확장성이라든지 보안성이라든지 어떤 디플로이 관점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장단점이 이제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제안을 받으실 때 해당 제안받는 그 솔루션들이 이 성숙도 레벨이 어느 레벨에 있는 건지를 좀 확인하시고 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IT 트렌드 클라우드로 가면서 많은 기업들이 내부 기관계 시스템들을 개발하는 것들도 그렇고, 많이 이제 검토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관점과 프로세스 관점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관점에서 최신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좀 보기 쉽게 좀 정리되는 화면인데요. 과거 어플리케이션에 지금 일반적으로 구축형으로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은 이제 모놀리식 방식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구조고요. 최근 방식의 이제 트렌드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많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관점에서 어떤 프로덕트를 개발함에 있어서도 과거의 방식과는 다르게 최근에는 제품 개발과 테스트와 그다음에 배포와 운영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서비스에 끊김이 없이 이제 뭐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데브옵스 방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도 기존의 이제 메인프레임에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의 인프라스트럭처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데브옵스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인프라스트럭처로 최근 선도 기업들이 많은 방향성을 가지고 전환을 하고 계십니다. 또 클라우드를 선택하시면서 또 고려하셔야 될 사항 중에 한 가지인데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국가 간의 경계도 굉장히 흐릿해지면서 글로벌 비즈니스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 플랫폼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글로벌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지를 놓고도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글로벌로 그러니까 글로벌 리전이 어느 국가들에서 리전들이 이제 운영되고 있고 또 사용자들이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국가 간의 라우팅은 어떻게 정책을 세울 수가 있으며 또 어떤 특정 국가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보완해서 다른 국가들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지오 리던던시 같은 것들을 다 아울러서 클라우드 쪽을 검토하실 때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단순히 클라우드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컨택센터 관점에서의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컨택센터의 기본 기능들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택센터가 단순히 전화만 응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화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내부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그 구축형 기반에 운영하고 계시는 컨택센터에는 지금 보시는 내용의 굉장히 무수한 기능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도 동일하게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클라우드 관점에서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용 관점에서도 많이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요. 비용 관점에서 검토를 하시면서 많은 오류를 범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축형 솔루션을 제안을 받으실 때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와 클라우드의 그 사용자 비용 발생되는 것들을 뭐 5년이면 5년 이런 기간을 놓고 비교를 하셔서 클라우드가 비용이 비싸다. 뭐 구축형에 비해서 경쟁력이 뭐 좋지 않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근데 간과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 단순히 이 라이센스 관점 이외에 숨어 있는 다양한 비용 요소들이 있는데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배포를 한다든지 어떤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비용들 그리고 데이터 관리나 운영 관점에서 수많은 비용들 요소들이 있는데 이러한 비용 요소들을 다 포함해서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비교를 하셔서 ROI 관점이라든지 TCO 관점에서 비교를 해보시면 클라우드가 결코 구축형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컨택트 센터를 도입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내용들에 이제 대해서 설계를 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네시스의 클라우드 컨택트 센터 솔루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 보시면 상단과 하단으로 나뉘어서 제네시스가 형상이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과거의 제네시스 로고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상단에는 최근 한 3년 전에 저희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서
회사의 내부적으로 이제 혁신을 해오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금 딱 그중에 봤을 때는 네. 로고 모양이 굉장히 아, 다르네요. 밑에와 아래. 그러니까는 과거와 현재 로고 네네. 모양이. 최근 이 로고만 보고도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좀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저희 회사 로고도 보시면 과거의 로고는 저 토네이도 모양의 그 아이콘이 로고가 기존의 전화를 기반으로 컨택센터를 운영했기 때문에 콜센터 관점에서 전화 수화기 모양이 이렇게 돌돌 말려 있는 수화기 모양을 형상화해서 나온 로고가 되겠고요. 굉장히 아날로그 방식의. 네, 그렇죠. 굉장히 아날로그 방식이죠. 그래서 지금의 디지털 시대에서는 좀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제네시스가 최근에 이제 3년 전에는 로고를 저런 디지털을 형상화한 형태로 됐고 또 한편으로 이제 클라우드를 형상화한 로고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는 좀 여기서 좀 장점을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비상장 기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비상장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비상장 기업이 시사하는 바는 이제 어떤 눈치 보지 않고 R&D 쪽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매년 이제 3천억 이상의 비용을 투자를 해서 계속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 진화한 내용들을 보시면 기존의 구축형 환경에서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음성에서 옴니채널 관점으로 진화를 하고 또 기존의 룰 베이스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AI 기술을 접목을 해서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구축형 같은 경우는 1년에 이제 연 2회 정도 배포를 해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데일리로 실시간으로 서비스 중단 없이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센스 체계도 영구 라이센스 구조에서 지금 이제 구독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면서도 저희 제네시스는 계속해서 더 많은 성장을 하면서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선택권이 좀 많이 넓어진 게 되겠네요. 네, 단순 선택권. 구축형뿐만이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형으로도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하다. 네. 제네시스가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의 전략만 가지고 모든 게 다 클라우드로 완전히 전환됐다라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구축형 솔루션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클라우드의 퍼스트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그래서 둘 다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네시스 클라우드 컨택센터 솔루션에 대한 패키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제네시스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크게 4가지 형태로 저희들이 패키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콜라보레이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직원 간의 협업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직원 간의 이제 채팅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의 이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는 형태이고요. 커뮤니케이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콜라보레이트 기능 위에 이제 전화 기능을 더 추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래서 개인 직통 전화기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IPT라고 하는데 이 직원들의 전화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택센터 관점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컨택센터 관점에서의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게 이제 컨택센터 1, 2, 3라고 해서 좀 3가지 형태로 저희들이 워낙에 내용들이 방대한 서비스를 담고 있기 때문에 3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단에 있는 제네시스 클라우드 보이스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컨택센터에서 전화 연결을 하려면 통신사 회선 신청을 통해서 대표번호를 만들고 서비스를 하는데 이용을 하게 되는데, 제네시스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대표번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을 제네시스 클라우드 보이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국가에서 일부 국가에서만 지금 현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가 이제 컨택센터 관점이기 때문에 컨택센터 관점에서의 기능 매트릭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단에 컨택센터가 크게 3가지로 구분돼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제네시스 클라우드 1에서는 일반적으로 고객 응대를 하는 데 있어서 전화를 기반으로 응대를 하는 데 있어서 전화 응대 서비스와 또 셀프 서비스, IVR이라고 하는 자동 응답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를 함에 있어서 프리뷰 방식이나 프로그레시브 방식의 아웃바운드, 그리고
CRM이라고 하는 상담 어플리케이션과의 연동, 그리고 기본적인 리포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2에서는 이러한 제네시스 클라우드 1을 다 포함하면서 거기에 다양한 디지털 채널들이 더 추가가 되면서 고객들과 디지털 채널로도 응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겠고요. 거기에 자동 아웃바운드 다이얼링 시스템들이 추가가 돼서 프리딕티브 다이얼링이라든지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 상담사가 전화 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전화를 걸고 고객이 응대했을 때 이 상담사에게 연결해주는 그런 자동 아웃바운드 기능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화 응대를 하게 되면 녹취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녹취 파일을 통해서 통화 품질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네시스 클라우드 2에 포함되어 있고요. 제네시스 클라우드 3는 이 툴을 포함해서 여기에 좀 더 고객 관점에서 이제 소셜 채널까지도 더 연동을 해서 최근에 이제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라인이라든지 이런 소셜 메시징 앱들, 카카오톡도 포함되고요. 이런 소셜 채널들을 통해서도 응대를 하실 수가 있게 되고 거기에 이제 스크린 녹취라든지 WFM이라든지 이런 솔루션들을 더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구축형에서 이용하고 계셨던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디지털 채널 관점이라든지 셀프 서비스, 레코딩 관점에서의 품질 관리라든지 WFM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기능들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올인원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화면은 제네시스 클라우드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저희 쪽에서 보는 이제 대시보드 화면을 통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본 건데요. 제네시스 클라우드가 지금 출시된 지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한 4년 정도 됐는데 국내에 들어온 지는 한 2년이 조금 넘은 상태이고요. 지속적으로 제네시스 클라우드 기반으로 사용되는 사용자 수가 지금 2020년 4월 기준으로 13만 5천 명의 유저들이 저희 제네시스 클라우드로 이용하고 계신 걸로 지금 조사가 됐는데요. 여기 오늘 아침에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했더니 13만 5천 명이 아니고 4월 달까지 해서 15만 유저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고객사 관점에서의 숫자로 봤을 때는 2,300 고객사들이 저희 제네시스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표를 통해서 제가 좀 특이한 사항을 좀 확인했는데 올해 2020년 3월 달까지의 성장 폭과 3월에서 4월로 넘어가면서의 폭이 약간 좀 더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최근 원격 상담에 대한 최근에 국내에서도 컨택센터에서 이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 컨택센터를 재택 상담을 하면서 이런 제네시스 클라우드 기반으로 수요도 굉장히 글로벌하게 이제 많은 수요들이 요구가 있어서 더 많은 성장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컨택센터 관점에서 기본이 되는 고객과의 그 소통 채널이 이제 전화인데 이 전화 연동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연동해야 되는지 많은 고객사 분들이 고민들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궁금한 사항들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네시스는 기본적으로 이 통신사 회선, 전화 회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의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BYOC 프레미스 방식과 BYOC 클라우드 방식, 그리고 앞단에 잠깐 설명드렸던 제네시스 클라우드 보이스 방식,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저희들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BYOC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객사에서 직접 선택한 통신사를 가지고 이제 연동을 할 수 있는 방식을 Bring Your Own Carrier라고 하는데요. 캐리어가 이제 통신사 쪽 장비를 말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객사가 선택한 통신사와 연동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구축형과 클라우드 방식 이렇게 나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 VIOC 프레미스 방식은 고객이 전화를 했을 때 통신사 국내 KT라든지 LG U+라든지 이런 통신사 망을 통해서
이 컨택센터의 상담사에게까지 음성이 전달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컨택센터 쪽에다가 제네시스에서 어떤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설치를 해서 연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기술 요소에서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제네시스에서는 제네시스 클라우드 엣지라고 하는 장비,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케이블 TV 보면 셋탑박스 같은 형태가 되게 있고요. 전원만 올리면 바로 구동이 되는 그런 간단한 셋탑박스를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이러한 셋탑박스를 연동을 해서 그 상담사에게 전화가 연결될 수 있는 방식이 BIOC 프레미스 방식이고요. 장점은 기존의 통신사에서 사용하고 고객사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대표 번호들이 있는데, 이 대표 번호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보이스에 대한 트래픽이 클라우드로 올라가지 않고 그 고객사 단에서 그 보이스에 대한 대용량 트래픽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트래픽에 대한 비용 관점에서도 굉장히 좀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 또 이 엣지 컴퓨팅을 이용하는 이용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로 모든 정보가 올라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고객사들도 있는데, 그런 고객사들이 민감 고객 개인에 대한 이제 민감 정보들 같은 경우는 로컬에 보관하겠다. 특히 이제 녹취 파일 같은 경우에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로컬에 두겠다고 하는 경우에 이러한 그 온프레미스, BIOC 프레미스 방식의 엣지 컴퓨팅을 통해서 클라우드로 그런 민감 정보를 올리지 않고 로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이 BIOC 프레미스 방식입니다. 그리고 BIOC 클라우드 방식은 요즘에 이 통신 서비스도 클라우드 환경에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가 이제 트윌리오 같은 기업이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신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러한 트윌리오 같은 그런 기업들의 회선과 연동을 해서 제공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 클라우드 기반의 통신 회사와 저희 제네시스 클라우드와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객사분들이 그 통신사 회사 전화 회선을 연결하실 때 그 기업 특성에 맞춰서 어떠한 타입이 뭐 그 기업에 맞는지에 대해서 선택을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사 전화기도 좀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SIP 기반의 하드웨어 폰을 놓고 응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반의 뭐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폰이 있고, 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웹브라우저에서 전화 기능을 쓸 수 있는 WebRTC 기반의 소프트폰도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폰이 일반적으로 가정집에 있는 전화기나 핸드폰과 같은 뭐 전화기들도 연동을 해서 컨택센터 업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시스는 다양한 그 환경 조건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전화기를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사가 평상시에는 출근한다 그러면 기업 내에 이제 컨택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하드웨어 전화기를 가지고 응대를 하다가, 지금 최근처럼 이제 재택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폰으로 응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해서 보이스 트래픽을 뭐 충족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정집에 있는 전화기나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도 고객과 응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그 컨택센터 솔루션들 중에 제네시스가 굉장히 많은 그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앞단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던 프로덕트를 AI 기반으로 좀 더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프로덕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고객이 뭔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엔드-투-엔드 기반으로 저희 제네시스가 제공하는 솔루션들을 AI 기술을 통해서 많이 그 성능을 이제 고도화했습니다. 그래서 맨 앞단에 고객이 처음 기업이 만들어 놓은 웹사이트에 방문했을 때 그 웹사이트에 어떤 고객이 들어왔고 이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찾아내는 것들이 이제 보통 마케팅 관점에서 그 잠재 고객에 대해서 얼마나 감한 고객을 찾아내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제네시스에서도 AI 기반으로 이 고객이
가망 고객인지 아닌지를 이제 AI 기반으로 식별을 하고 예측을 해서 바로바로 뭔가 이제 이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인게이지를 시켜서 좀 더 이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제 연계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셀프 서비스로 들어와서 인게이지가 된 이후에 챗봇이나 음성봇을 통해서 여기에도 AI 기능이 접목된 자연어 기반의 이제 챗봇을 통해서 그 셀프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셀프 서비스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상담사에게 전환을 시켜주게 되는데 이때도 최적의 그 고객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담사를 AI 기반으로 매칭을 시켜서 연결을 시켜주는데 AI 기술이 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담사가 고객을 응대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AI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고객과 대화하는 속에서 정보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 그리고 고객에 대한 여정이라든지 인터랙션들을 쉽게 인사이트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이런 도구들, 그리고 또 어떤 상담사들이나 어떤 수요 트래픽 양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트래픽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스케줄링을 조정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다 최근에는 이제 이 AI 플랫폼 기반 하에서 그 효과들을 극대화하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클라우드가 경쟁사 대비 좀 차별화된 요소라고 하면 고객과 기업을 연결해주는 컨택센터 관점에서 매 순간에 최고의 라우팅을 해줄 수 있는 강력한 라우팅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옴니채널 관점에서 고객이 사용하는 어떤 채널이든지 다 연결시켜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객에 대한 여정이라든지 비즈니스에 대해서 저희 제네시스가 이제 충분히 인지하고 응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 상담사 직원의 좀 더 쉽고 빠르게 응대할 수 있게끔 하면서 행복한 직원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AI 기반 기술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저희 제네시스가 다른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요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 외에 앞에 있던 차별화된 요소 말고도 좀 더 받게 되는 이점들이 있는데, 투자 보호 관점에서는 보통 기존의 구축형으로 운영하시던 고객사분들은 구축형으로 하면 감가상각이 뭐 5년이나 7년 이런 기간을 놓고 다시 또 재구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아직 감가상각이 다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통 저희 제네시스 클라우드를 선택하시게 되면 그 남아있는 기간만큼 저희 제네시스 클라우드에서 보상을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찰 없는 구현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네시스에서는 이미 글로벌에서 굉장히 많은 고객사, 다양한 유형의 고객사들을 통해서 유스케이스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원하는 기능들이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신다고 했을 때 저희 이미 날리지 서버에 들어가 있는 이런 유스케이스들을 기반으로 빠르고 쉽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들이 다 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 지원 서비스는 저희들이 제네시스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고객 관점에서 고객이 이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담 인력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마이그레이션 경로로서 고객의 환경에 맞춰서 저희들이 어떠한 단계에 맞춰서 마이그레이션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하면 많이 이제 기본적으로 따지는 것들이 이제 보안이나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대해서 어떠한 인증을 획득하고 있는지에서도 따져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네시스 클라우드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동작하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제공하는 보안 인증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수많은 인증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네시스의 클라우드 솔루션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관점, SaaS 관점에서 또 다양한 인증들을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GDPR, 개인정보에 대한 다양한 그 데이터 주권에 맞춰서 정책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는 API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택센터는 굉장히 많은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굉장히 또
많은 어플리케이션들과 연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연동을 함에 있어서도 제네시스는 오픈 API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외부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API를 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그 외부 연동하는 솔루션이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하느냐에 따라서도 저희들이 이제 SDK를 다양한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SDK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다양한 AI 기반의 클라우드 기반의 엔진들하고 연동하는 부분들도 이미 다 만들어서 뭐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앱파운드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앱파운드리라고 하는 부분은 제네시스가 자체적으로 마켓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네시스의 파트너사들이 제네시스에 아직 없는, 준비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은 파트너사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저희 제네시스의 마켓 스토어에 올려서 또 다른 이제 고객사들이 이제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이제 파운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클라우드에 대한 글로벌 서비스에 대한 리즌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네시스는 제네시스 클라우드는 글로벌하게 9개 리즌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제 지난달 4월 29일 날 한국에서도 이제 서울의 리전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 4월까지는 제네시스 클라우드를 이용한 한국 고객들은 이제 일본에 있는 리즌을 통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했었는데 지금부터서는 이제 한국 리즌을 통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이 컨택센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고객 정보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외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검토를 많이 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저희 이제 제네시스 클라우드를 통해서 한국 리전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 9개 리전 이외에도 제네시스는 제네시스 클라우드를 이 퍼블릭 기반의 클라우드 말고 프라이빗 형태의 클라우드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제네시스 인게이지 클라우드라고 하는 부분이 또 8개 리전에 이 제네시스 클라우드 9개 리전 이외에 또 8개 리전에서 또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GTN이라고 해서 제네시스 트랜짓 네트워크라서 이 리전 간의 데이터들을 전송하기 위한 망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제네시스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그래서 최근 저희를 많이 찾고 있는 고객사들 중에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문의들을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네시스가 앞에서 좀 말씀드렸듯이 R&D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매년 3천억 이상의 R&D를 투자를 하는데, R&D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이제 R&D의 비용을 쓰느냐 관점에서도 저희는 이제 크라우드 소싱을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일반 고객이나 내부 직원이나 파트너사들이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이 아이디어 랩 사이트에서 본인이 필요하거나 한 기능들을 등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 주시면 그 사용자 추천에 의해서 추천을 많이 받은 기능들에 대해서 저희 이제 R&D 팀에서 그 부분을 우선순위를 높여서 이 R&D에 반영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클라우드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500개 이상의 신규 고객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고요. 또 새로운 기능들이 150개 이상의 추가가 되고 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큰 규모의 R&D 비용을 투자를 하고 오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컨택센터 트렌드와 그리고 클라우드 컨택센터가 무엇인지도 좀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 중에 뽑아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설문조사도 지금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이 클라우드 컨택센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좀 높아진 것 같은데요. 네네. 아까 이사님께서 거의 45분에 걸쳐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역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질문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례에 대한 궁금증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 보면은 이 제네시스 클라우드 기반의 컨택 센터에 이제 국내 구축 사례가 있는지라는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이사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 서비스한 지는 이제 2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 제네시스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 국내에서 이용하고 계시는 고객사 중에 이제 마이리얼트립이라고 하는 여행사에서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통 이렇게 회사 이름을 직접 거론을 하는 거는 고객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직접적으로 거론을 못 드리지만, 최근에 오픈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것 중에 이커머스 중에 가장 큰 국내 모바일 이커머스 중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도 저희 제네시스 클라우드 기반으로 지금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벽 배송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하는 자세히 설명을 예, 해주시는데 그런 큰 기업도 그래서 제네시스 클라우드는 어떤 규모도 소규모에서 대규모까지 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그 이커머스 기업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로 확장을 원하시는 기업들이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렇게 다단계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업체들도 해외 진출을 하면서 해외에 그 확장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 쪽 솔루션을 지금 쓰고 계시는 국내 그런 네트워크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 자동차 하는 회사도 저희 회사 솔루션들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회사들이 지금 현재 제네시스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까 말씀 주셨던 사례 중에서 네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아마 네네. 다들 지금 클라우드 컨택 센터를 왜 고민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아서 네네. 아까 새벽 배송 업체 네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 때문에 클라우드 컨택 센터를 이번에 좀 도입하게 됐는지 그 배경과 과정들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회사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이 이커머스를 하는 데 있어서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차별화 요소를 가지고 성장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IT 기술에 대한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고 뭔가 변화에 대해서 민첩하게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많이 검토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클라우드를 먼저 제안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먼저 클라우드 솔루션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컨택센터 솔루션을 찾으면서 멸망에 오른 게 저희였고요. 저희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그 기업이 쓰고 있는 상담 어플리케이션도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을 이미 채택을 하셨었고, 그래서 그 업체 같은 경우는,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 제네시스 클라우드로 선택을 하셨고, 지금처럼 신규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추가 런칭되는 거에 맞춰서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 회사 말고도 최근에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면서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는 게 굉장히 유연한 구조의 확장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이제 그렇죠.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그래서 기존에 일반적으로 몇 유저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런처럼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는 그런 수요에 대한 것들을 최소화해서 또 운영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서 그 효과를 제대로 보고 계십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컨택센터가 이제 클라우드 컨택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클라우드에 관련된 좀 질문들도 많이 좀 주셨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 하면 가장 고민할 문제일 것 같은데 이 컨택센터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경우에 보안 문제라든지 그 운영 인력의 외주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다는 질문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컨택센터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한다라는 거는 고객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그 사스는 저희 제네시스가 보장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 파트너사들이 또 이제 일부 운영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주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존에 대부분의 고객센터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고객센터에는 자체 인력이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 안에 외주 인력들이 상주하면서 이렇게 운영하시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기존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그 보안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는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은 기존에는 온전히 고객사에서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일부는 이제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쪽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책임이나 권한들이 넘어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좀 이어서 좀 질문이 되겠는데요. 네. 그 이미 이제 구축 중인, 그러니까 운영 중인 이 구축형 컨택 센터를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할 경우에 이 시스템 구축 시간과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 그 센터 규모를 확정하거나 축소할 경우에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는데 네. 아마 지금 이 질문하신 분께서는 이제 실제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그리고 비용, 그리고 탄력적인 운영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택센터를 클라우드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시간 관점에서 보면, 앞에 저희 국내 사례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아주 최소한의 기능들, 일단 최소한의 컨택센터를 고객을 응대하기 위한 기능들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에는 뭐 그 수주 내에 3주, 4주 내에 서비스를 바로 런칭을 해서 실서비스를 이제 운영하는 그런 고객사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뭐 아까처럼 대규모의 그 고객센터를 운영하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있던 기관계 시스템들하고 연동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구축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연동하는 부분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4주, 6주 사이에 대부분 서비스를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저희가 이제 전화 회선을 연동을 할 때 아까 어플라이언스 장비, 엣지라고 하는 어플라이언스 장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초기 투자 비용, 어플라이언스 장비에 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일부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다 그 월 사용료 기반으로 나가는데 사용료 기반의 과금 정책도 일반적으로는 월별, 유저별 그 과금을 매기는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월별을 떠나서 시간 단위 레벨로도 시간 단위로도 할 수 있는 가격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 중에 뭐 오후에만 주로 한다 그런 경우에는 월 단위 유저 라이센스가 아닌 시간 단위 라이센스를 하면 더 유리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라이센스 정책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연결되는 이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앞서 말씀 주셨던 뭐 내용 중에 그 답변 중에 스타트업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요. 네네. 스타트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사실 요새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도 이 온라인으로 이제 B2C 서비스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고객 응대라는 그런 과제들을 안고 있잖아요. 네. 이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도 이 클라우드 컨택 센터를 좀 추천을 하면 좋을까라는 좀 질문을 주셨는데 네네. 만약에 실제로 뭐 스타트업에서 이제 도입한 사례가 있다면은 그런 것도 좀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앞에 말씀드렸듯이 뭐 공유차라든지 뭐 그 여행사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기업들이 이제 주로 많이 선택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스타트업들이 가장 뭐 걱정하시는 것들이 초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비용 관점에서도 최소화의 비용으로 선택을 해보고 서비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지속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 얼마만큼의 미리 어떠한 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하기보다는 가변적인 것들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클라우드 솔루션이 가장 적합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스타트업들이 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고 저희들이 영업 측면에서도 많은 스타트업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역시 또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오늘 AWS라든지 퍼블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이런 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네. 이 클라우드 컨택 센터를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이용이 가능한지 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제네시스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이고요. 서비스고요. 그래서 아마존 앱 서비스의 플랫폼 외에서 동작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아마존 앱 서비스의 연동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클라우드는 그 인터넷 기반으로 이제 연동을 하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와 기업 간의 이제 전용선을 뚫어서
하는 방식으로도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아예 프라이빗 형태로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제네시스에서는 이 제네시스 클라우드라고 하는 퍼블릭 말고 프라이빗 형태의 솔루션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구축형 환경의 솔루션을 클라우드로 올려서 프라이빗 형태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 국내에서 지금 제네시스의 구축형 솔루션을 가지고 국내에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에 올려서 프라이빗 형태의 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파트너도 있고요. 제네시스에서 자체적으로 또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지금 요즘에 이제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또 한 축으로 가져가고 있어서 아마존 웹 서비스 외에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고객마다 다를 수가 있어서 최근에는 작년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하고도 파트너십을 맺고 애저 기반으로 또 컨택센터 솔루션을 제공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거는 주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이었지만 프라이빗 형태로도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더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프라이빗과 연계를 하면, 네네. 그러니까 뭐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 모든 것이 이제 지원 가능하다라고 네네, 정리를 하면 맞습니다.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질문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질문 주신 분께서는 컨택센터를 좀 운영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 같은데 이 클라우드 기반의 옴니채널 솔루션 컨택센터를 구현할 경우에 이 온프레미스 컨택센터 솔루션과 비교했을 때 어떤 좀 장점들이 있는지 클라우드에서는 그걸 네. 좀 설명을 좀 해달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옴니 채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채널들이 굉장히 많은 유형의 채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최근 많은 벤더사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최근에 막 떠오르는 것들이 뭐 챗봇 많이 얘기하시고 음성본 얘기하시는데 보통 챗봇을 이야기할 때 많이 하는 게 이제 AI 기반의 기술을 가진 벤더사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그 챗봇을 가지고 셀프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뭐 AI 기술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고객 중심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 중심에서 옴니 채널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특정 벤더사의 솔루션만 가지고 하면 이 고객이 오전에 챗봇으로 그러니까 뭔가 응대를 하다가 그 챗봇 서비스 끝나고 나서 오후에는 또 다시 전화로 문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러한 채널 간의 연동이 심리스하게 연동이 돼야 되려면 그러려면 결국은 한 시스템에서 같이 뭐 옴니 채널로 연동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돼야지만 고객에 대한 여정 관리라든지 고객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고 응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구축형 환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 수많은 채널들을 다 연동하고 고객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면 이미 이 안에 하나의 시스템에서 밀결합돼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어느덧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네. 질문 하나만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뭐 정말 많은 분야에서 이제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공공, 금융, 제조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 클라우드 콜센터에 대한, 그러니까는 컨택센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분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 클라우드 컨택센터를 도입을 할 때 뭐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전체적인 고객 여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콜센터에 대한, 그러니까 컨택센터에 대한 전문성을 얼마나 갖췄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네시스는 어떤 특징, 강점을 갖고 있느냐라고 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제네시스는 고객 중심으로 지금까지 25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고객 중심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객 경험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고객 여정 관점에서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이제 마케팅 관점에서의 데이터와 또 세일즈 관점에서의 데이터, 또 서비스 관점에서의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통합돼서 관리가 돼야 되고, 그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서비스를 이용해야 좀 더 효과를 높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 시점상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통합되어 있는 솔루션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나 다른 파트너사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합함에 있어서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마케팅 관점의 어도비라든지 그런 다양한 기업들과 연계해서 마케팅 관점에서의 고객 데이터, 세일즈 관점에서의 고객 데이터, 또 서비스 관점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여러 기업들과 기관들이 합쳐서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들에 대한 그 구조를 통합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는 그러한 활동에 있어서 한 축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네시스로 선택하신다 그러면 향후에 그런 것들이 새롭게 출시될 때마다 바로바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기업 자체적으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아마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네, 윤준경 이사님 오늘 보통 한 두 분이 나오셔서 하시는데 홀로 1시간가량을 발표와 완벽한 질의응답까지 맞춰주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제가 그 클라우드 기반의 컨택 센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제네시스가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 많은 기업들이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 쪽에 같이 질의를 주시는데, 저희들을 계속해서 뭐 보기에도 저희를 아직 찾지 않은 고객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보시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저희 쪽에 채널을 항상 열려 있으니까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고, 요청을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어떤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비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있고, 시장을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제네시스 솔루션들이 실제 눈으로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정말 동작하는 건지, 클라우드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체를 저희들이 데모를 통해서 직접 보여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많이 문의를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